는 저희 국민들 발밑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땅속 온수관이 파열된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요. 이 온수관 사고 불과 지난 일주일 동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낡은 배관이 파열 원인으로 의심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한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안산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관이 새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 백석역하고 그다음에 그 목동역하고 사고 원인은 좀 다릅니다. 사고 부위가 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온수관의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온수관의 구조적 특성은 안쪽에 이제 강관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네. 이제 온수가 흐르고요. 그 강관을 감싸는 보온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온재 겉을 감싸는 이제 폴리에틸렌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어떤 이유로 해서 폴리에틸렌관 맨 바깥쪽에 있는 관이 깨졌고 그게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 빗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며들어가지고 관 내부가 이제 부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부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 그 안산 경우에는 네. 피팅 크로전이라고 그래갖고 구멍이 빵 뚫린 겁니다. 2cm짜리 구멍이. 네. 예, 그게 이제 현재.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온수가 그 뜨거운 물이 이제 밖으로 새어나온 겁니다. 네. 이번 안산 같은 경우는 임시 복구이긴 하지만 다행히 좀 빠르게 복구가 좀 되는 모양새인데요. 그 가장 이제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잇따라서 비슷한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뭐 이번 사고로 끝나는 거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 낡은 배관 문제라면 다시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온수배관 전체가 1985년부터 이제 목동부터 시작해서 매설이 돼가지고요. 벌써 네. 한 목동 같은 경우에 한 33년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아마 노후화가 진행된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각 뭐 배관 지역별로 이 노후 정도도 좀 다를 텐데 우선적으로 노후 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필요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거는 이미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졌고요. 지역 난방공사나 숫자공사 같이 상수관이나 온수관이 관리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정부 기관이나 공사들은 그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모든 관에 대한 노후도 평가 모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관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교체 주기라든지 교체 시기 이런 것도 결정합니다. 네. 그 지역 난방공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었을 텐데 유독 최근에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사고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없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백석역 사고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사고가 주로 나는 관들은 온수관 중에서 관경이 작은 거 200mm 정도 이런 관들이 이제 주로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관들은 사고가 나도 그냥 이번처럼 그 일부 가구 한 1000가구 아니면 몇백 가구 정도의 그 불편함 정도,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되는 이 정도의 피해였고 금방 복구가 됐었는데 백석역 사고는 그 850mm 대구경관이 터지고 문제는 그 터진 그 물이 지상으로 누출이 되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이제 좀 굉장히 드문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민감해진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 원래 있던 작은 관의 사고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언론에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3번은 조금 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날씨가 더 추워지면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약간은 커질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에 조사된 논문을 보니까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확률이 1이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1.4 정도, 한 40% 정도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된 그 어떤 연구 논문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 온수관의 위치나 이 기본적인 상황을 이 관련 공기업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 온수관 같은 게 85년 이후고요. 제가 지난번에 분당에 사고 지점을 갔었고, 거기에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 같이 열배관들을 갖다가 평상시에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위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생각보다 파악한다는 표현이 아주 오래된 상수관이나 작은 간격인 경우에는 좀 위치가 애매할지 모르지만은 온수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치 파악을 제가 알기로는 나름 굉장히 정확한 정밀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KTX나 이 온수관 사고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어떤 관리 부실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 온수관 사고 근본적으로 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참에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본다면 주로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일각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번에 오늘 아침에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 사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거 보니까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제 노후관으로 파악되는 680kg 정도를 갖다가 지상 검사이긴 하지만 한번 검토를 다 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이번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던 어떤 그런 백석역 사고죠. 접합부 위주로 해서 이제 점검하고 교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점검하고 교체의 핵심은 이제 제일 좋긴 하지만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체하려고 그러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사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교체하고 그러니까 진단하고 점검하고 교체를 병행하면서 평상시에 이제 원래 관리되고 있던 누수 감지 시스템이나 이런 24시간 감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서 어떤 관의 즉각적인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한돈 서울과기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